안녕하세요. 메이플스터디 제이스 원장입니다. 제가 캐나다의 명문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달하우지 대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달하우지 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달하우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틱 4개 주, 아틀란틱 4개 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고 상당히 명성이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이제 아틀란틱 오션 쪽에 끝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이제 한국 분들에게 익숙한 그 서쪽, 밴쿠버나 이런 쪽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라우지 대학교에 대한 영상을 갖다가 조금 상세하게, 짧지만 상세하게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 정보를 늘 보여드리는데요. 대학 정보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쪽이 인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지역에선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생 수가 15,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5,651명이니까 실제로 학생 수가 많지 않고요. 그에 비해서 의외로 또 국제학생 수는 비율로 치면 아주 적은 편은 아니에요. 한 4,000명 정도 육박을 하니까는요. 그래도 전체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좀 많이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요. 이제 그 대학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원 과정의 숫자들도, 그러니까 과정은 많지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랭킹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출판물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분리해서 실제 위상보다는 좀 낮은 그런 랭킹을 좀 받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다라우지 대학 하면은요, 두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물론 여기도 뭐 캐나다의 특성상 지역적으로 뭐 안배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나왔지만, 두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루시드 몬고메리예요. 이 누구냐 하면 PI 그 빨간 머리 앤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머리 앤을 쓴 작가인 루시드 몽고메리가 사실은요, 달하우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분이 이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한 분을 최근에서 좀 더 뽑자 그러면, 어, 아서 비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사실 딱 달아우지 동문이라고만 딱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달아우지 대학을 나왔고 또 이제 칼텍. 제가 칼텍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 아마 이제 칼텍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물리학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 교수랑 같이 공동으로 수상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라우지 대학 출신 중에서 물리학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자랑할 만한 그런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랭킹에서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US 뉴스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좀 랭킹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 랭킹에선 325위예요. 325위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 좀 익숙하게요. 연대나 고대가요. 연고대가 한 250위 정도 전후에서 300위 사이에 지금 위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양대가 한양대가 한 440위 정도 됩니다. 글로벌 랭킹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다라우지 대학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위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는 지금 13위고요. 이 랭킹상으로. 근데 실제로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요거보단 조금 더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학생 수가 적으면 그리고 대학원 규모가 적으면 아무래도 스코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랭킹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 랭킹을 보면요. 요거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게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UT나 이런 데들은 막 심지어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전공들도 많았었잖아요. 서브젝트들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것도 조금 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뉴로사이언스 앤 비헤비어가 266위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달하우지 대학은 메디컬 스쿨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캐나다 내에 메디컬 스쿨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메디컬 스쿨이 있어서 뉴로사이언스가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 맥길하고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맥길이 되게 유명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달하우지를 한때는 쳤을 정도로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도리어 사이콜러지나 뭐 사이키아트리 같은 경우에는 115위, 100위권에 거의 근접을 했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라우지 대학에서 유명한 거는 메디컬 사이언스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메디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캐나다 내에서는 로우 스쿨도 상당히 강세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그 뭐 메디컬 스쿨을 가든지 아니면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로우 스쿨을 가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대학이고요. 또 지역 강자다 보니까 역시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을 떠난 것보다는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강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늘 이제 취업 전망 순위 10위 안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다라우지 대학이요. 캐나다 내에서요. 8위예요. 그러면은 전체 랭킹에 캐나다 랭킹 13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랭킹은 300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라우지 유니버시티의 그 캐나다 2020년도 캐나다 취업 전망 지수에 대한 랭킹은 8위고요. 글로벌 랭킹도 2019년에 204위에서 2020년에는 186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원 규모가 작아서 점수에는 랭킹은 좀 떨어지지만 실제 그 기업에서 선호하는 선호도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워털루 대학을 굉장히 쳐주지만 워털루 대학 공과 대학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리어 다라우지 대학보다 스코어가 낮거든요. 랭킹이 낮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다라우지 대학의 어떤 그 전체적인 위상이 어떤지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지원 요건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다라우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보통은 의과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라이프 사이언스라 그래서 뭐 바이올로지를 하든 뭐 이런 전공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다라우지 대학은 그 라이프 사이언스에 관계되는 그런 사이언스도 당연히 있고요. 말고 아예 메디컬 사이언스라 그래서 그 메디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메디컬을 전공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가는 그런 전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보통은 학부에서는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하다가 뭐 대학원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메디컬 사이언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MCAT이랄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그 의과대학원 진학을 메디컬 스쿨 진학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자격 요건만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 개별 전공에 대한 것들은 또 달라지니까 뭐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 기본적으로 요구하고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 공통적인 것만 좀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English 12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건 기본이니까요. 무조건 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프리칼큘러스를 원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스 12 그냥 해도 되고 어드밴스 마스 12나 프리칼큘러스, 칼큘러스 12 중에 하나를 하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과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프리칼큘러스 이상을 요구하는 거에서요. 프리칼큘러스 12를 해도 되고 또 칼큘러스 12를 넣어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요. 다라우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칼큘러스 12를 넣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노바스코시아는 이게 2학기잖아요. 그 12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데 12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데 이 프리칼큘러스 12 이제 원서 지원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프리칼큘러스 12를 가지고 거의 다 당락이 결정 나는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칼큘러스보다는 프리칼큘러스가 조금 범위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 수학적인 면에서 지원할 때 좀 과정상으로는 조금 덜 배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유리한 부분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 것도 한번 볼게요. 온타리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이과 아니면 뭐 그냥 4U에 해당되는 거, 유니버시티 과정에 4U에 해당되는 거면 뭐 배운 거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도 둘 중에 하나 넣으세요. Advanced Function이나 아니면 Calculus and Vector 둘 중에 하나 넣으세요.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역시 지원하는 친구들이 Advanced Function만 가지고도 사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alculus and Vector를 집어넣는 경우가 근데 온타리오주에서 오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온타리오에서 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원 그 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크니까는요.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알버타 거 한번 볼게요. 뭐 그래도 비교해 보는 게 좋으니까는요. 알버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잉글리시는 기본적으로 12학년에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조금 유연하다,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과 쪽 가는 친구들은 뭐 지금처럼 여기 이제 아마 알버타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주마다 막 코드가 다르고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Math 31이나 Math 30-1 이런 것 중에서 고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고 2학기에 하는 최고 난이도가 아니더라도 1학기까지 하는 12학년 1학기까지 하는 그 마스 과정을 잘 그 받아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그 마스 조건에 있어서는 그 다라우지 대학이 조금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라우지 대학에서 제일 역시 강한 거는 메디컬 사이언스하고 그 사이언스 쪽 관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을 갈 수 있는 전공, 관련 전공들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봐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온타리오나 이런 데서 아주 최강의 어떤 대학들, 지금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 컷이 아주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봐집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라우지가 지역 강자로서의 위상은 아주 공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라우지 대학에 대한 다라우지 유니버시티에 대한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제가 늘 좀 광고를 하는 거지만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게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저기 회원 수가 적거든요. 물론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문서상으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실 수 있도록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